12월 14일 날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 됐는데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라 그래요. 해변가, 본다이 해변가에서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유진 PD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시죠. 네, 일단 12월 14일 오후 6시 45분경에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한우카 첫날을 기념하는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보니 약 1000여 명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축제 현장에 2명의 무장범들이 총격을 가하면서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 총격 테러로 15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는 최연소 10살 소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연장 87세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충격을 더 줬습니다. 근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약 10분 동안 50발이 넘는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렸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해변과 그리고 거리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라고 하면서 호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목격자들이 전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직후에 바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현장을 통제했고요. 유대인을 겨냥한 이 증오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테러로 인해서 시드니 전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다른 한우카 행사들도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번 금년 한우카가 12월 14일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까지가 이제 그 한우카 기간인데 그 첫째 날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이 한우카 축제, 그 해변가에서 어떻게 한우카 축제를 한다는 거죠? 일단 이번 행사가 격식 있는 이런 종교 예식 그런 느낌보다도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 축제였다고 해요. 핵심 순서는 대형 메노라 점등식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가 됐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나 한우카 체험 그리고 라이브 음악 공연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도넛이나 코쇼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우카 영상 상영,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공예 활동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변이라는 이런 열린 공간에서 한우카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려는 이런 평화로운 가족 행사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요, 그 한우카 시작할 때 대형 한우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이제 첫째 날은 오른쪽 촛대에 불을 붙이고 둘째 날은 또 그 옆에 촛불을 이게 불을 붙이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축제예요. 근데 이런 그 대형 메노라가 한우카 이 9개짜리 촛대를 한우키아라고 하는데 이 대형 그 촛대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거라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백악관 앞에도 이 한우카 기간에는 그 크레인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불 붙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불을 붙이는 동안 막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와 박수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뭐 이런 그 감사하면서 아마 그때 이 해변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범인에 대해서도 뭐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부자 관계라고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범인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의자들이 부자 관계인데 50세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 그리고 24세 아들 나비드 아크람인데요. 경찰과 교전 과정에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경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IS 깃발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머물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폭발 장치로 추정되는 물건 2개도 현재 발견된 상황입니다. 범인의 차에서 IS 깃발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범인들이 분명히 IS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용의자들의 차량에서 IS 깃발이 발견된 것과 그리고 일부 외신은 이들이 사건 전에 IS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정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들은 과거의 호주 정보기관인 ASIO로부터 IS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난 11월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IS 훈련 중심지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제 이들이 그곳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제 단 둘이 방문을 한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한우카를 기념하던 유대인들을 특정한 범행이다라는 점에서 이 IS의 계획된 테러 범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와 이제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호주 총리도 범인이 IS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사건 초반에는 호주 정부와 이 경찰들이 이번 사건의 배경, IS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시드니 한우카 참사가 이슬람 국가와 IS의 이념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근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단서는 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의 총격범 집에 총이 여러 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범인들이 이번에 사용한 그 총이 장거리용인데 장거리용 총 이런 여러 개의 총들을 이 범인들이 어떻게 구입했고 또 총기 소지 허가 이걸 또 어떻게 또 허락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주 경찰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총격범 부자 중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합법적으로 총기 6정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 나비드 아크람이 2019년에 호주 국내 정보기관인 ASIO로부터 IS 연계 혐의로 약 6개월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테러범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6정이나 소지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아들 나비드 아크람이 조사를 받았던 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IS 테러리스트인 엘 마타리와의 연관성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 마타리는 호주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하던 IS 조직원으로 아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호주 정보기관인 이 ASIO는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 아크람의 아버지가 다수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리와 장관들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차량과 그리고 주거지에서 IS 깃발과 이런 폭발물들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그때 이 판단이 적절했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범인이 이게 총 쏘는 모습을 봤거든요. 총이 길더라고요. 장거리용인데. 이 총 쏘는 모습이 그냥 일반인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혹시 테러 훈련 같은 걸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훈련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나비드 아크람 같은 경우에는 볼드 액션 소총으로 5.2초 만에 4발을 쏘고 그리고 조준경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고 매끄럽게 이런 사격하는 모습들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보 분석가들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범인이 장거리 무기를 능숙하게 다뤘고 그리고 상당한 탄약을 사용한 점 그리고 사전 준비 정황 등을 근거로 해서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배경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헤즈볼라의 해외 작전 조직으로 알려진 이 910 부대, 이른바 그림자 부대의 개입 가능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의 관여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미국 고위 관료는 만약 이 공격이 진짜로 이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권리를 미국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구나. 이번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호주 정부 쪽을 맹비난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이 호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왜 호주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비난을 한 겁니까? 일단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갑작스러운 테러가 아니라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참사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도원 사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수차례 경고 신호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호주에서 이어진 이 반유대주의 시위와 폭력이 현실의 테러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또한 호주 현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주 정부는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간 시드니 도심에서 극단적인 반유대 구호가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것이죠. 호주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도 이번 공격을 두고 시간 문제였을 뿐 반복된 경고가 무시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호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많은 거는 그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호주는 일종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유대인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호주에 대한 생각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혹시 알리아로 연결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미 호주에는 그전부터 반유대 정서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전부터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호주 유대인 여성 전국 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대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약 5분의 2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 응답자의 약 10%가 이미 호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본다이 해변 테러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아무리 뭐 1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산다고 해도 반유대주의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이런 그 호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 유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 유대인 위원회인 AJC는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번 테러 공격이 여러 곳에서 거듭 경고한 끝에 발생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JC는 호주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그전에도 화염병 공격이나 물리적인 공격과 협박까지 이렇게 견뎌왔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경고가 이제 참혹한 현실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JC의 CEO인 테드 도이치는 반유대주의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렇게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범인들이 IS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혹시 이 범인들이 이란의 사주를 받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이란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호주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을 향한 범죄 이거를 보고 이란 쪽의 반응을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현재 국제 분위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막 잘 됐다 뭐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란의 한 저널리스트는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이런 학살을 자행해온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죽인 게 과연 테러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이번 사건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또한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연관을 시키면서 다시 그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란의 국영 언론이나 이란의 또 정부 쪽 말고 이란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이란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란이안 stand with Israel, 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런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이란 정부와는 사뭇 다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SNS 계정은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이란인들의 마음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의 유대인 친구요. 이런 글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국기를 입은 두 여성의 이미지도 게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란인 SNS 계정은 이란 국민 대다수와 그리고 해외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이런 팔레스타인이나 하마스 같은 야만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글도 게시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지금 많은 이란인들이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오프닝 멘트 때 이 한우카 기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이 호주 시드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이번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한우카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도 커다란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건 아닐 테고 누가 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한우카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 겁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이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날 콘서트 헤보라는 이 홀에서는 이스라엘군 소속인 수석 칸토르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군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아서 이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항의를 건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는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경찰들이 무슬림들 쫓아가서 찾아냈습니까? 체포했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이 현장에서는 시위대를 제재하기 위해서 곤봉까지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공공집회규칙 위반, 폭죽 소지, 그리고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해서 시위대 중에서 2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리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범인이 IS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진짜 IS 얘기를 해볼게요. 시리아에서 진짜 IS가 미군 병사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 병사 2명이 희생됐고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범인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팔미라 인근에서 미군과 시리아 측이 함께 IS 격퇴를 위한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던 중에 발생했는데요. 그 해당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그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근 바디아 사막 지역에 새로 창설된 내무부 산하 보안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국은 이 인물의 IS 연계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에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병력을 급히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무부 산하 보안군의 일원이면서 IS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군요. 그야말로 지금 그 잠자고 있는 시리아하고 잘 해보려고 했던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을 건드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화 잔뜩 내면서 보복하겠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시리아 공격과 관련해서 매우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직설적인 경고를 냈는데요. 그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이 끝까지 추적해서 무자비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대인을 향한 공격, 그리고 미군을 향한 공격, 큰일 났습니다. 좀 정신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